원의 정의. 원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유클리드 원론에 보면 첫째 줄이 뭐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점은 쪼갤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하학을 시작하는 첫 줄이에요. 첫 줄에 점은 쪼갤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걸 통해서 그 공리를 가지고 선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직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원이라는 건 그럼 뭘까라고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렸냐 이거지. 그죠? 보통 우리가 그거의 원리는 컴파스에 다 들어있죠. 콤파스라 그러나? 컴퍼스라 그러나? 한 점을 그 송곳 같은 걸로 팡 찍고 옆에 연필 달린 걸 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쭉 그리는 거죠. 그죠? 그 점 찍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점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점, 하나는 동점. 그러니까 정점은 딱 움직이지 않는 것, 동점은 움직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건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 놈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한 정점이 여기서 원에선 뭘 의미하는 거죠? 한 정점이라는 게? 중심. 그렇지. 원의 중심. 같은 거리는 뭘 의미? 반지름. 그렇지. 요거는 반지름. 있는 점들의 자취. 우리가 구하는 이 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x, y라고 부르는 거고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라면 x, y로부터 a, b까지의 길이가 r이라는 소린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나오게 된 원의 방정식 형태가 거리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를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표준형.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만 안다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기 전에 중등기하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자. 우리 맨날 안 되는 게 이거지 뭐. 계산을 못해서 우리가 문제겠니, 그지? 우리 뭐 우리 거의 계산기잖아, 그지? 우리 삶 자체가. 요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중등기하 정리 한번 해볼 텐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요 말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3분의 AB가 있어요. 3분의 AB가 있어요. 이거 보고 뭐라 부르죠? 이 AB를? 현이 있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 수선을 그으면 어떤 성질이 뛰쳐나오냐면 수직 2등분 y 왜? 왜? 반지름 그으면 무슨 삼각형 나와?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으로부터 꼭지각으로부터 2등분 내리면 수직 2등분. 그죠? 자, 그렇게. 자, 여튼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 방금 전에 2등변 삼각형 얘기했잖아. 2등변 삼각형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꼭지각으로부터 밑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중요한 거라고. 그 밑변에 수선 그으면 무슨 삼각형 생기니까? 직각삼각형. 그래, 그 직각삼각형. 그 죽일 놈의 직각삼각형. 또 나왔어. 이건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얘기가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 얘기가 나왔잖아요. 두 선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 간의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그렇지. 이번에 건대부고에서 애들이 마지막 문제를 다 틀렸다고 그러던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의 길이의 최대 최소.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 현의 길이의 최대값은 항상 언제죠? 원의 지름일 때. 그렇지. 최소값은 언제 나올까요? 해죠. 언제지? 제한 조건이 좀 있기는 해요. 언제인 거냐면 최소. 요 최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 점이 필요해요. 이렇게. 또 다른 점. 원 안에 또 다른 점이 필요하는데 요 원 안에 있는 점을 지나는 현 중에 길이가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최대는 당연히 지름이겠죠. 얘가 최대예요. 이렇게가 최대. 그럼 최소는 어떻게 그었을 때일까? 자,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 이번에?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 그렇지. 빨간색 선분과 어떻게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왜? 그렇지. 왜? 이거 직선의 이번에 시험 범위 중에 하나였죠? 두 점이 정점이 존재할 때 한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 중에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거. 거리가 최대인 거는 그냥 요 두 선분 사이의 길이가 최대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 선분 사이의 길이가 최대가 되어야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현 길이는 최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반지름 정해져 있으니까. 좋아요. 현 길이는 최소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일 때 현 길이가 최소가 되더라. 지름과 수직일 때. 그 다음 또 첫 번째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 접선이 지나가. 접선과 원이 접선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점까지 수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요. 또 어떻게 만난대? 수직. 또 수직 얘기 나왔으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또 수직 얘기 나왔으니까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정리하자면 첫 번째 1번 직각삼각형. 두 번째는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는 요거야. 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 D 이용할 수 있죠. 점직거. 그걸 점직거라 그러는데 점직거랑 그 다음에 반지름이랑 서로 같겠죠. 그죠? 그리고 보통 요런 거 정도는 이용할 수 있더라. 1번과 2번을 짬뽕 시켜볼까? 1번과 2번? 뭐냐면 짬뽕이야. 이렇게. P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어. P, A, B가 있어요. 그 A랑 B는 접점이거든요. 그 접점끼리 이렇게 선분을 이어봐. 그럼 이거 뭐예요? 현. 그렇지. 현이랑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수선 그으면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 2등분. 그리고 PA 길이랑 PB 길이도 서로 뭐 한 거예요? 원박계점에서 그은 접선의 두 길이는 서로 뭐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P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수직 2등분 돼요. 자, 직각삼각형 안에 또 뭐 그었어? 수선 또 그었잖아? 우리 또 뭐 생각할 수 있니 그럼? 닮음. 모든 삼각형 3개가 전체 삼각형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 닮음. 그 다음에 공식도 기억나나요? 이런 거? P 여기가 뭐라고 하면 PA제곱은 여기 H라고 하고 PA제곱은 PH 곱하기 PO. 그 다음에 OA제곱은 OH 곱하기 OP. 마지막 AH의 제곱은 PH 곱하기 OH. 그지? 이거 다 닮으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접선이 나왔으면 이제 접선 가지고 또 생각을 확장해서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요. P가 있고 그때 할선 하나 그거 이렇게 할선 그으면 여기 길이에 어떤 성질이 또 생기죠. 어떤 성질이 생기냐? PH의 제곱은 누구랑 누구의 곱이야? PA랑 PB의 곱이죠. 사실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면 다 닮으면서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많이 안 나오는데 자, 요거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요 각 있죠? 요 각을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랑 같아지는 각이 AB, H
요게 각이 같아지죠? 오케이. 그럼 이 두 삼각형 보이시나요? PAH랑 그 다음에 PHB랑 요거 닮음이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PH제곱이 PA 곱하기 PB가 나오더라. 만약에 이쪽에다 이런 원리로 이쪽에다가도 활성화 하나 더 그어. 더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C, 만나는 점이 D면 또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와 같다. 자,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 길이들을 다루고 있죠. 맞죠? 1번서부터 지금 3번까지 쭉 지나오면서 관통하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길이야, 길이. 그러면 그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풀 때마다 같이 떠올라야 된다. 길이. 또는 이런 거 PH제곱이 PA 곱하기 PB 이런 것도 모르면 문제 풀 때 좀 쉽지 않더라 이런 거죠. 여기에 그러면 길이가 들어있는데 뭐가 빠져있어? 각이 빠져있어요. 즉 각 얘기한 거 마지막에 내가 이거 그냥 닮음 보여주려고 하나 찾은 것 뿐이지 나머지는 지금 잘 안 들어있죠. 각 얘기가. 즉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이는 기하학은 주로 변길이 구하는 거. 그럼 고2 때 내가 기하학 한 번 더 나온다 그랬는데 삼각함수 활용 배우면서 삼각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기하는 각 구하는 거. 그 각을 이해하기 위한 툴로서 그 앞단에서 배우는 거. 뭐 배우냐? 삼각함수. 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다. 됐나?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면 돼. 변길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하학 들어가서 다시 그 도형에서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는 거. 그게 고2 때 기하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제 무기 하나 쥐어드렸어요. 중심과 반지름. 이걸로 모두 다 원방 설명 한번 해보자. 첫 번째, X축.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얘기,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X축은 또 접선인 거니까 선분 내리고 수선 만들겠죠? 그럼 수선 만들게 되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는데 그 반지름 길이가 이 원의 중심이 갖는 무슨 좌표? Y좌표. 그렇지. Y좌표랑 같다. 맞니? 틀리니? 맞아? 틀려?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 틀려요. 왜 틀리죠? 그렇지. 축 아래쪽에도 있기 때문에 X축에서 접할 때는 Y 좌표에다가 뭘 씌운 거? 절대값 씌운 것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x-a 제곱 플러스 y 하고 반지름이 아니면 이 친구의 y의 중심의 좌표가 플러스 r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r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 그냥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 됐죠? 두 번째 y축. 같은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굳이 이제 그림 안 그려봐도 좀 알 수 있을 텐데 절대값 x좌표가 또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그럼 이때는 무슨 특징을 갖게 되니? 한번 생각해 볼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반지름이 다 같다는 가정하에. 4개. 왜? 사분면 때문이지. 그지? 사분면 때문이야. 패드와 함께라면 더 잘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이 정도로 괜찮아. 너희들은 괜찮아. 자,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중심 좌표는 그래서 R, R, 반지름 R 보통 이렇게 두죠. 그죠?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 반지름 R이라고 둘 거고요. 자, 요거 두 개만 딱 적을게.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만 하니까. 자,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축에 접하는 건 사분면마다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내면 항상 뭐 부족해. 왜?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리면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반지름이 같다 그랬지 내가. 그걸 일부러 반지름 다 같다고 가정한 이유가 있어. 원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원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생기냐면 2개가 생겨요. 항상.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랑 이렇게 졸라 큰 거 하나 생기거든. 이런 식으로 2개가 생겨. 한 점을 지나는데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2개 생겨. 자,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 문제고요. 반지름이 다 같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4개가 생기거든. 이 4개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특징이 생겨. 어떤 특징이 생길까? 이 그림 보고 설명해봐.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 무슨 특징이 생길 것 같아요?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반지름이랑 이렇게 돼 있는 반지름이랑 무슨 특징이 있겠니? 아무 특징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수학적으로 뭔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방향인 거잖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라 이거야. 뭐 예를 들면 반지름 다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무슨 삼각형생이니? 정사각형. 그치? 왜냐면 이게 다 외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 더한 것이 한 번 길이가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거? 중심 뭐? 원점. 중심. 이으면, 그렇지. 이으면, 얘는 무슨 직선? Y는? X. 얘네들끼리 이으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렇지. 이거 2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 풀 때 다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예로 한번 해볼까? 중심이 이 이차함수 위를 돌아다녀. 원의 중심이 이 이차함수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이차함수에 있는 모든 점들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려야 될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 원의 중심들이 어느 직선들을 타고 돌아다닌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면 만나는 점들이 생기죠? 맞나요? 이 위치가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존재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밑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좀 더 어렵게 낸단다. 근데 기본 밑바탕은 이거라고. 모든 문제가. 자, 축에 접하는 원은 다 했고요. 이번엔 좀 한번 넘어가 볼까? 이번엔 뭘로 넘어갈 거냐면 뭐 현길이들은 아까 전에 했었으니까 제가 피타고라스 이용한다는 거 그런 건 했었으니까 좀 넘어가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거 한번 해볼까? 원과 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우리 설명할 때 중등기하에서 제가 하나 그린 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접할 때 그걸 하나 그렸었죠. 요거는 직선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이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아까 전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냐면 원의 중심 내가 아는 거, 그 다음에 직선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중심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 점집거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점집거 이용한 것이 반지름 R과 서로 뭐하다? 같다. 이게 접선이었잖아요. D는 R.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해보면 이 친구는 D랑 R 사이의 관계식을 또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누가 더 큰 거냐면 반지름이 더 큰 거겠죠. 그죠? 그땐 두 점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안 만나 이번엔. 안 만나면 이번엔 또 누가 더 큰 거? D가 더 큰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직선은 몇 차식이지 원래? 1차. 원은 몇 차죠? 2차.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방법은 대입법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XY에 관한 문자가 두 개였는데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다는 뜻은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이 양수, 접할 때는 판별식이 0, 그 다음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맞잖아. 그치? 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굳이 안 쓰는 이유, 그 안 쓰는 이유는, 자,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예요. 안 하는 이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유에 동의를 못 하시면 여러분 써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원이 x-13분의 7의 제곱 플러스 y-13분의 9의 제곱이 25분의 169다.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어. 그런데 직선이, 대입하고 싶은 직선이 y는 15분의 5x 마이너스 12분의 7이라는 직선이 있다 이거야. 12분의 5 정도는 충분히 낼만 하잖아요. 12대 5대 13. 직각삼각형 예쁘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낼만 한데 이거 여기다 집어 넣는 순간 지옥 시작이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연유를 해서 제가 판별식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어서예요? 맞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왜 하기 싫냐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서야, 복잡해서. 그러면 복잡하지 않으면 거꾸로 판별식 쓸만한 거 아니야? 복잡하지 않으면 쓸만하지 않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 복잡하지 않잖아. 뭐 이럴 땐 사실 그냥 대입해도 아무 상관없죠, 사실. 그치? 좋아.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알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복잡하지 않으면 판별식이든 또는 2차식이든 그 풀이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복잡할 땐 쓰지 말자고. 알겠지? 복잡하지 않을 땐 쓰자고야. 자, 그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그럼 언제냐?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경우가. 잘 보세요. 원이 축이랑 이렇게 만나. 이게 x축이야. x축. 자, 이 식이 뭐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뭐 9라는 거 하지 말고 13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 자, 근데 문제에서 현 A랑 현 B의 길이를 구하래. 현 A랑 AB 구하래. 아까 근데 현 길이 무슨 수로 구한다 그랬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 내려서 수직 이등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지름 루트 13. 그 다음에 x축까지의 거리니까 여기 3이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2가 되겠지. 그지? 그거 2배 해서 4. 이렇게 해도 찾아도 되죠? 그지? 자, 이게 현을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냐면 x축이잖아. A랑 B는 x축 위의 점이니까 y값이 얼마인 점이에요? 0. 그렇지. 그래서 여기 y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 0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x-2의 제곱은 0 들어가면 9 넘어가면서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지. 맞니? 그래서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길이가 똑같이 4 나오는 건 변함없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야? 얘네의 실제 좌표가 누군지까지도 금방 알 수 있죠.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했어. 요거 풀이는 일반적이진 않아. 근데 어느 때? 주로 뭐랑 만날 때? 축이랑 만날 때. 왜? 축이랑 만날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0 대입할 수 있어서. 그땐 복잡하지 않거든.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이런 것들이 풀이가 자유자재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이 풀이가 자유자재로. 자유자재가 돼야 돼, 얘들아. 알겠지?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보면서 막, 뭐 이거 어떻게 풀지, 저렇게 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푸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접선. 접선의 방정식으로 하자. 자, 1번.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이 친구는 y mx 더하기 n이라고 두시고요. 자, 여기서 m은 미지수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뜻은 그냥 뭐 숫자로 2 뭐 이런 걸 줬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일 때 그러면 이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이 d는 r이라고, 뭐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d랑 r이랑 같다, 이 식을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 점집거 이용하겠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 식이 뭐가 되느냐, n이 절대값 n이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걸 거꾸로 해석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점집거죠. 점집거가 반지름 r과 같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식이 뭐야?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야. 이건 중심이 누구일 때? 원의 중심이 누구일 때? 0,0일 때. 그럼 이제 질문해야지. 중심이 0,0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모든 원은, 다시, 모든 반지름이 같은 원은 합동이다. 맞냐 틀리니? 맞지? 반지름이 같은 원은 합동이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다면 좌표평면상에 퍼져 있는 모든 원은 사실 중심이 0,0인 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먼저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 걸 어떻게 하면 돼? 평행이동 시키면 돼. 이렇게 x축을 a만큼 y축을 b만큼.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얘 접선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요. 얘는 2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그죠? 이건 뭐 그림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자, 이 친구도 한번 보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얘는 몇 개지? 그냥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얘는 1개죠. 얘는 답이 1개예요, 무조건. 위에 건 2개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선생님, 얘는 왜 증명 안 해주시나요? 얘는 왜 안 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 0,0에서 x1, y1까지 이렇게 그은 선분과 빨간색 선분은 서로 어떻게 만나? 수직. 그럼 하얀색 선분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죠.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겠지. 그 마이너스 y1분의 x1을 여기 m에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면 돼. 집어넣으면 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니까 그거 바꾸면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나와야지.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봐보세요. 얘들 또 이동시키면 되지. 그러면 x가 뭘로 변해? x 마이너스 a. 얘는 뭘로 변해? y 마이너스 b. 이렇게 움직이겠지. 거기 끄집으면 안 되지. 얘나 얘만 이동시켜? 누구도 이동시켜야 돼? 그치? 얘만 옮겨가면 안 되지. 얘도 같이 옮겨가야 되지. 그러니까 x1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x1도 마찬가지로 x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b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알겠죠?
자, 원박계점에서의 접선이에요. 원박계점의 접선은 얘는 또 몇 개 나온다? 2개. 얘 2개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뭘 모르냐면 기울기를 몰라요. 그래서 y는 요 m은 이제 미지수입니다. 여기서는 x-a 플러스 b예요. 자, 여기선 미지수야. 얘 여기 위에 거 1번은 뭐라고? 얘는 상수예요. 마찬가지야. 접선 얘기 나왔으니까 d는 r 이용하시면 m 2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2개 나오는데 가끔 가다 하나만 나올 때가 있어요. 식으로 계산했더니 하나만 나와. 왜 하나만 나오냐? m을 구하는 건데 m이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직선은 2개인데 m이 하나야. 이게 뭔 말일까? 하나는 축이라. 그렇지. 하나는 뭔 축? 그 중에서도 기울기 없는 거. x축 기울기가 없어요? y축 기울기 없어요? 여원아, x축이 기울기 없어? x축 기울기 없어요?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뭐예요? x의 개수예요? 기울기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맞아요? x축은 생각해보세요. x축은 이렇게 생겼잖아? x는 변할 수 있지. 변화하는 게 x 증가량이야. x의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증가량이란 말 빼버려. x의 변화라고 생각해. x가 변할 수 있지. 근데 x축 위에서는 y가 변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y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야? 0이지. 0. 분자가 0이죠. 그럼 얼마야 그냥? 0. 그렇지. x축은 0이야. 기울기가. 근데 y축 생각해볼까? y축은 y의 변화는 생기죠. x의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분모가 0이지. 분모 0인수 본 적 있어요? 없죠. 기울기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끔 안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선이 나올 때요. 이런 식으로 x축의 수직인 선.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거는 그래프 직접 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박계점에서 그린 접선을 할 때는 항상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프로 찾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온다가 답이 x는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인 거죠? 얘는 식으로 안 나와. 알겠지? 좋아요. 접선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겠네, 그지? 보통 배운 거 다 여기까지 배우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들어본 적 있으실까? 뭐지? 내가 근데 접선하다 생각했으니까 이 그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뭐 당연하게도 얘랑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뜬금없는 얘기였으면 다음번으로 넘어가자라고 했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발전시켜볼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뭔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원밖에 점에서 점들이 이렇게 하나 쫙, 선들이 이렇게 쫙쫙 그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접점들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 A랑 B라고 합니다. 여기 P라고 할 거고요. 그때 A랑 B를 이렇게 또 이어요. 자, 극선의 방정식이 누구냐? 직선 AB야.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P가 A, B예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은 x1, y1이에요. B라는 점은 x2, y2예요. 자, A라는 점에서 지나는 접선 있죠? A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 얘잖아요. 이 접선 구할 수 있죠? x1, y1에서의 접선이니까 요거 원방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접선 한번 만들어 볼까? A라는 점에서의 접선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그 다음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x2 곱하기 x 플러스 y2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좋아요. 자, 근데 두 접선이 한 점을 지나죠? 그 한 점이 누구예요? P, A, B를 지나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ax1 더하기 by1 이퀄 r제곱, 그 다음에 ax2 플러스 by2는 r제곱.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대입한 거예요.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요 두 식은 뭐 하는 식? 성립하는 식. 100% 성립하는 식이에요. 무조건. 그죠? 이 100% 성립하는 두 식을 가만히 관찰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B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가만히 관찰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A점도 지나고 B점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보는 거라고. 그럼 그 직선이 어떻게 생겨 있을 텐데 그 직선에 A를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B를 집어넣은 것도 성립해야 되잖아. A 집어넣은 거잖아. B 집어넣은 거잖아. 얘네.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야. 이거예요. 근데 뭔가 구하는 식이 접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식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x제곱에서 x 하나에다가 a 대입하고 y제곱에서 y 하나에다가 b 대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좀 외우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비슷한 거니까 요거 극선의 방정식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굳이 공식 안 외우셔도 저처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긴 하지만 이걸 외워본 적은 사실 없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지. 왜? 난 이걸 다 할 줄 아니까. 그죠? 예전에 기하라는 과목이 필수였던 시절에는 요게 기하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자체를 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 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또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원과 원이 이렇게 바깥에서 접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외접이라고 부르죠? 두 원의 관계. 그중 첫 번째 외접. 외접은 아까도 내가 축에 만나는 원 할 때 잠깐 소개했었는데 원의 중심서부터 중심까지 선분 이렇게 이은 것이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외접 조건은 D는 R 플러스 R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또 다른 조건이 누구냐면 이렇게 내접할 때를 말하는데요. 내접할 때는 원의 중심서부터 작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경우에 되더라. 즉 내접은 거꾸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더라. 이렇게.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거 두 개 가지고 다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있을 때는 누가 더 큰 거겠어? D가 더 큰 거겠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내접보단 길고 외접보단 짧겠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접보다 짧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는 거를 공통 외접선. 그 다음에 안에서 접하는 거, 이렇게 안에서 접하는 거는 공통 내접선. 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 접선의 개수가 다 달라지거든요. 외접할 때는 총 몇 개냐면 외접선 2개, 내접선은 하나, 내접할 때는 외접선만 하나,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외접선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고, 내접선도 하나, 둘 생기고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보통 책에 보시면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길이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길이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선분을 그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수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길이는 요 접선, 공통 외접선의 길이, 접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그걸 x라고 부른다면 이게 x 똑같거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큰 원을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기 때문에 r 빼기 r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중심서부터 중심 간의 거리는 d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중심 반지름인 거니까 두 개 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x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책에 많이 나와요. 보시면 되죠. 뭐 이거 이해 못하겠어? 다 하겠지? 내가 여기서 포인트 삼는 건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아는 거고. 공통 외접선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자, 이렇게 그리면 재미없지. 이렇게 그리면 재미없어. 연장하는 거야, 이렇게. 연장해. 그랬더니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겨. P라고 볼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행동 양식이라는 건 뭐냐? P에서부터 중심을 지난 직선들을 쫙 이어요. 무슨 삼각형 보이니? 직각삼각형. 그리고 무슨 관계가 보이니? 닮음. 그렇지. 이렇게랑 또 이렇게랑 이게 보이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형기하학이라고 불러요. 사형기하학이 뭐냐면 입체를 쉽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 자,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원뿔을 밑면에 평이가 잘랐어요. 그죠? 평이가 자르면 요 원이랑 요 원은 닮음이죠. 당연히 두 원은 닮음인데 이해할 때는 평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선 긋고 반지름 긋고 해서 평면인 삼각형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닮은 관계를 찾는다고. 이해됐어? 자, 이 입체도 원뿔 보이니? 이 원뿔에서 이 원을 돌려줄게. 얘도 돌릴게요. 얘야. 이해가? 안 가? 다시. 이건 입체죠? 입체야. 그 입체를 평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원이 지금 너희들이 눈에서 지금 보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면이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얘를 이렇게 돌려. 그럼 얘잖아. 얘도 돌려. 이렇게 돌려. 얘지. 이거야. 이게 사형기하학이야. 알겠니?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당근 나와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접선 얘기 나오면 뭐 기울기 주어지고 원위의 점 주어지고 이런 것만 나올 것 같지, 그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자, 반지름이 2라고 하잖아, 이 친구.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1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R이 1인 거.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고 할까요? 여기는 4라고 할게. 이렇게. 이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접한다고 쳐 그냥. 그림을 좀 병신같이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Y축이랑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겠니? 맞지? 잘 봐. 이거를 Y는 뭐 모른다고 M 곱하기 MX 더하기 N 이렇게 적잖아? 자, 개고생하는 거야 이제. 물론 풀리기 하겠지. 0,4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이용하면 1과 같고 0,0서부터 얘까지 이용하면 반지름 2랑 같고 할 수 있겠죠. 있긴 있어. 근데 계산하기 졸라 싫잖아. 루트 들어가고 절대값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지. 그지? 수직이지. 보이니 이거? 2, 1, 1대 1,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 8.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가 잘 보세요. 이제 4대 1이죠. 4대 1 대 루트 15지. 맞을까? 자, 여기가 세타거든.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지. 맞아, 틀려. 맞지? 맞아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 세타야. 이거 잘 보일 때까지 그림 그려라. 알겠지? 그냥 그리고 맨날 이거 봐보는 거야. 어디랑 같지? 어디가 같지? 이거 봐야 돼.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15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15x 플러스 8. 식을 쓰긴 뭘 쓰냐? 그냥 바로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거 하나 예로 그냥 그려놓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알겠지? 항상 키가 커가지고 그림을 너무 위에서 시작하나 봐. 밑에서부터. 그냥 그려놓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보는 거야. 와, 큰일 났다. 원방 아직 반밖에 얘기 안 했는데. 힘들지? 좀 스피디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하나 할게. 하고 끝낼게, 그냥.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들은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그냥 다 책에 나와 있고 하는 것들인 거니까. 야, 접해야 돼. 접해야 돼. 저는 원을 2개를 먼저 그려놓고 그리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한번 다시 그려볼까? 다시 그리자. 응?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응? 뭐라고? 이런 풀이가 자연스럽게, 이런 사형기약 풀이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 사형기약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면 여러분들 그 올림퍼스 고난도에서 원방 쪽에 있는 문제 중에 맨 뒤에 있는 문제 있죠. 무슨 생각하기, 창이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당근 그 풀이는 그 해설지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다. 사형기약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왜 나온 거라고 이게? 뭘 이해하고 싶어서? 이체를 어떤 형태로 이해하고 싶어서? 평면으로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오케이. 당연히 평면으로 피면 원래 입체랑 달라지거든요. 조금씩은 당연히 달라지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좋은 거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중심과 만지는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거 아닌 거 잠깐 2개만 또 소개하고 넘어갈게. 아까 표준형 했었죠? 그럼 일반형도 해야죠. 일반형은 누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일반형이죠. 자 일반형은 미지수가 몇 개? 3개. 저게 3개인 이유는 원은 몇 개 점으로 정의되는가 라고 할 때 원래 지름을 할 때는 2개만 있어도 돼요. 원래 지름인 경우에는 이게 지름일 때는 2개 점만 알면 중심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반지름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지름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지름이 아닌 경우는 3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점이 필요해. 그래서 3점을 집어넣으면 식이 몇 개 생기고? 3개. 그래서 문자가 3개인 거야. 좋아요. 그래서 이건 중심 반지름하고 상관없는 경우잖아. 이 3개는. 그지? 그래서 그냥 넣어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도형. 우리 직선에서 했었죠. 제3의 도형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뭐야? 제3의 도형.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거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직선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방법.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둘이 뺀다고요? 직선끼리 뺐어? 빡! 직선에서 배웠죠. 우리 시험 기간이었잖아 얼마 전에. 너네 시험 끝난 지 며칠 안 됐잖아 심지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들 있잖아. 무수히 많은 직선들. 그거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지. K 붙여서 더한 것이 0이다. 그래서 세모이콜령, 네모이콜령 막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그게 똑같아. 이것도 원방을 세모이콜령, 네모이콜령 즉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한쪽에다가 K 곱해서 더한 것이 0이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뭘로 나눠지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사이를 지나는 직선, 즉 누구냐면 공통연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다 지워지니까 그렇죠. 1차식으로 바꿔서. 근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때는 그냥 1이 되는 거지.